예. 방금 광고 누구 목소리입니까? 아, 뭐 제가 또 한번 마이크에 대고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많은 제가 분들 이번에 참여하시죠? 세미나가 있어서 27날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 강의. 비기가 또 공개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저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너무 재밌는 거 준비해 주셔서 오늘 뭐 궁금했던 것들. 최근에 뭐 근황도 여쭤보고 싶고 네. 이 내용도 여쭤보고 싶고 네. 어떻게 뭐 근황은 이제 예. 우리 2주 후에 학교 개학하니까 아, 제가 그러네요. 소속된 학교는 지난 학기까지 예. 비대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가을 학교를 여니까 와. 학생들도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 저희 교직원들도 상당히 뭐 좋습니다. 야, 드디어 캠퍼스의 낭만이 시작이 시작된다. 알겠습니다. 9월이 되겠네요. 예. 오늘 네. 소로스 얘기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뭐 어떤 이야기를 이분이 저희도 할까요?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고기. 네. 예. 소 로스 구이를 소 그렇게 로스 구이. 좋아하신다고. 네. 한 타임에 한 번씩 해주셔야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예. 이제 크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후, 그러니까 이제 네. 2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후면 이제 그 8월 15일 네. 어제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큰 미국의 펀드들이 미 증권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감독 당국의 그 자기 지분과 지분 변동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13F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로스는 이제 옛날에 제가 증권사 있을 때 우리 고객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소로스가 이제 최근 한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월가에서는 소로스보다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제 아팔루사 이런 데도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패턴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제가 이제 매달 말씀을 드리는 Bank of America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오늘 8월 16 그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100% 모든 페이지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후딱 보고 그 자료 우리 박 선생님께 이제 보내드렸죠. 예. 그래서 그 좀 핵심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 중순 이후로 시장이 좀 반등하는 것과 좀 맞물려서 이거 어떻게 보면 월가의 평균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고 그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과 반대로 이제 트레이드를 우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시사점이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비관론이 후퇴하는 조짐.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래서 올랐었고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빅테크 주식을 다 회피했는데 지난 1, 2년 동안 왜냐면 뮤추얼 펀드들이 다 팔았거든요. 근데 다시 사기 시작했다. 물론 이게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최근에 뭐 아마존 같은 데가 이제 바닥에서는 주가 거의 40% 맞아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그 좀 그 월가 평균적인 펀드 매니저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밈 주식이나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곁들이면서 최근에 퀄리티가 안 좋은 주식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좋은 종목을 들고 있고 이게 틀림없는 장기 보유가 좋은 종목이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실제 뭐 어떤 때는 제가 보유한 종목을 한 달 내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뭐 들고 있는지도 까먹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믿고 들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좀 그 안 좋은 종목을 들고 있었구나. 그렇게 후회하던 분들은 오히려 조금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그 리밸런싱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좋은 종목 들고 있는 분들은 뭐 굳이 뭐 자기 그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손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 꼭 하세요. 제가 꼭 점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앞서서는 뭐 많은 이제 정말 헤지펀드들이 좋은 종목을 샀으니까 또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뒤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종목 극과 극 한번 저희가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저희 소로스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미국에서 뭐 각종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한국으로 치면 우리 영업 보고서라는 연례 보고서를 예. 10K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얼마 전에 뭐 미국 기업들이 한 5월, 6월에 2021년 연례 보고서를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Q라는 것은 매 분기 발표하는 그런 기업들 실적,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데가 아마 7월 24일인가 2분기 분기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10Q. 네. 근데 이제 13F라는 것은 여기 그 설명 나왔다시피 1억 달러. 그러니까 뭐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300억 정도 이상을 운영하는 뭐 헤지 펀드나 뮤추얼 펀드들이 자기네 기존 포지션이나 변화를 신고를 하는 그런 의무인데 재미있는 패턴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소로스나 뭐 그 데이비 테퍼, 그 아팔루사 뭐 이런 데들의 그 국가 대표급 헤지 펀드들의 좀 공통적인 매매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워런 버핏의 포지션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번 2분기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실제 이런 국가대표급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포지션 변화 2분기에 실제 주가가 S&P는 17%가 하락을 했고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나스닥은 22%가 그러니까 급락을 했죠. 개별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이런 국가대표급 헤지펀드들이 성장주 IT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언제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시장 바닥 근처에 대부분 많이 매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진짜 공포의 살아를 실천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로스는 아까 우리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92세세요. 이거 내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뭐 대부분의 성공한 그 헤지 펀드가 그렇다시피 이제 유대인이고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이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그리고 이제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개인 재산이 280억 달러, 한 35조 원쯤 되고 그게 다 이제 그 개인 돈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성공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은 고객 돈 다 돌려주고 자기 돈만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단한 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소로스는 이제 아시아 오피스가 홍콩에 있고 제가 소속된 뭐 외국 증권사, 미국 회사, 일본 회사들이 커버를 많이 했는데 한동안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었어요. 이제 아들도 그 펀드를 잘하니까 좀 해봐라. 근데 이제 잘 못하니까 아버님이 컴백을 다시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시 맡고 나서 한 7, 8년쯤 된 건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펀드 성과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80대 초반 중반에도 펀드 운영을 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그 2분기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게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그래서 그 여기는 원래 이제 글로벌 매크로를 하죠. 그래서 이제 헤지 펀드의 양대 그 산맥이 글로벌 매크로를 하는 소로스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부고 그다음에 롱숏 주식의 펀드멘털을 하는 데는 이제 원래 타이거. 가 이제 뭐 두 타이거는 다 이제 청산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 문화생들이 각자 활동을 하는데 여기 이제 소로스는 그래서 개별 종목을 많이 그 집중 매수를 하고 뭐 해지를 하고 그러진 않은데 하여간 그 개별 종목으로 10대 종목 중 비중으로 치면 거기에서 아마존, 세일스포스.com 그다음에 알파벳이 톱 10에 들어갔고 테슬라를 좀 샀어요. 많이 사진 않고 한 2천만 달러니까 포지션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1%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하여간 빅테크와 그 세일스포스 테슬라를 이제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것이 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워런 버핏이 아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업을 샀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만약에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를 샀다라는 그게 뭐 금액은 적지만 이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가 뭐 과거에 있었던 어떤 매매 패턴에 비해서 많이 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은 이제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아팔루사의 데이비 테퍼. 실제 뭐 소로스는 약간
전성기는 지난 분이니까 아. 여전히 주목을 받지만 예. 월가에서 가장 헤지펀드 중에 황제같이 군림을 하고 리스크를 제일 아는 분이 그 여기 데이비 테퍼라는 분이거든요. 원래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프롭 데스크에서 아비트라지 하던 뭐 가장 그 뛰어나고 이제 소로스나 이분 이런 분들이 가장 그 뛰어난 감각은 리스크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상반기에는 리스크 오프였다가 네. 이제 어느 시점에 2분기부터 이제 리스크 온의 그 모드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물론 이분들이 얼마만큼 계속 리스크 온으로 앞으로 몇 분기를 더 갈지는 모르지만 예. 공통적으로 초대형 헤지펀드들의 이 특징으로 다 나타나고 여기 이제 데이비 테퍼라는 분도 그 종목 매수한 게 세일스포스 네. 이것도 고점 대비 한 반 정도 빠졌었습니다. 워낙 좋은 회사인데 알리바바 많이 샀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를 매수를 했고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 2, 3주 전만 해도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게 이거 뭐 베어 마켓 랠리니까 뭐 한 뭐 몇 프로 좀 오르다 말겠지.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빠진 부분 그거를 보통 그 드로다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의 반 이상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베어 마켓 랠리하고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하여간 이런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리스크 온 모드로 좀 들어간 것이 사실이고 예. 실제 다른 헤지펀드들 중에 일부는 포지션을 7월, 8월 달에도 자기 계속 많이 샀다. 사적으로 이제 그 파일링 의무는 없는 거지만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한 투자가들도 좀 있습니다. 예. 참, 저 이제 빅테크를 사니까 사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글로벌 라이브 오시는 분들이 빅테크가 앞으로 어떤 다른 성장 동력이 있어야 과거의 어떤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과거의 어떤 그런 랠리를 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조금 들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보다는 예. 성장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빅테크를 놓고 보면 지난 10년 동안 거의 연평균 주가가 15에서 20%씩 올랐어요. 아마존 같은 데는 거의 한 30% 올랐거든요. 근데 덩치가 이미 너무 커졌고 그 산업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거기에서 마켓시어가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20, 30%씩 계속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글로벌 라이브가 아니고 이제 그 아침 모닝 브리핑에 그 테슬라 주총 때 일론 머스크가 우리 시총 1위 간다. 네. 그것을 제가 계산한 걸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32년에 지금 이제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시총이 가령 똑같아진다. 이제 그것은 무슨 가정이냐면 애플이 지금부터 매년 10%씩 주가가 오르면 2조 5천억 달러에서 7조 달러가 가는 겁니다. 10년 동안. 네. 근데 테슬라가 1조 달러에서 7조 달러가 가려면 복리로 연 23% 오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빅테크가 그렇게 오르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혹시 앞으로 과거 20년보다 인플레나 금리가 높은 국면이면 예. 주가 밸류에이션 전반적으로 좀 내려올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20% 30%씩 오르는 것은 덩치가 커져서 좀 어렵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10에서 15%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와 아마존 같은 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 막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헬스케어도 붙이고 예. 그러면 뭐 그때 과거보다는 좀 성장성이 둔화되지만 여전히 그렇게 좋은 회사가 뭐 10에서 15% 성장하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훌륭한 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빅테크들이 10에서 15% 성장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5%밖에 성장을 못해. 약간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저성장 국면. 그렇죠. 그러면 자금은 이쪽으로 더 쏠리게 돼 있고 그게 밸류에이션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또 시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빅테크 테슬라 같은데 장점은 미국의 좋은 IT 인력을 다 빨아들였어요. 지난 10년 네. 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 대우를 잘해주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기업을 만드는 건데 상당히 그 경쟁의 우위는 확실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또 준비해 주신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 저희 그 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전 세계 수석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친구는 옛날에 일본에서 채권하던 친구인데 예. 아주 똑똑하고 재밌는 게 이제 여기 그 띄워주시면 그 바로 밑에 그 좀 주니어
아마 애널리스트 같은 분이 한분인가 봐요. 정명지. 오. 그래서 저는 이분은 모르는데 전화번호다. 이번 서베이가 이제 보통 중순에 매달 중순에 발표가 되어서 오늘 8월 16일 날 이제 미국에서 릴리스가 됐고 이 서베이 기간을 항상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8월 5일부터 11일 사이. 근데 미국이 지난 7월 CPI를 8월 10일 날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일부 응답자들은 아마 CPI 그 발표 나기 전에 응답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기 제가 빨간 박스로 쳤는데 여전히 비관적인 그러한 그 의견이 월가에 팽배를 하지만 바로 얼마 전 같이 극단적인 비관론은 지금 이제 점점 없어지고 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관해서 이제 조만간 몇 분기 안에 그 최악의 국면은 지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인플레는 이제 그 꺾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이제 내년에 언제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리냐 이제 그런 기대감에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올해도 저렇게 또 펀드 매니저분들이 네. 이젠 끝났다 바닥이 이제 다 올 때까지 왔다 이게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인간지 표현님. 또 제가 사면 빠집니다. 그다음부터 또 느낀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제가 이제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제 다음 페이지에 여전히 비관적인 것이 이제 대세입니다. 근데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더 나빠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두 개의 파란 선인데 약간 좀 하늘색이 앞으로 경제가 이제 좋아질 것이냐 안 좋아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평행선의 그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제 비관론 경기가 나빠질 것인데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비관론은 이제 바닥을 친 것 같고, 예. 일단 그 위에 굵은 파란 선이 주식 비중인데 엄청나게 언더웨이트를 했다가 그 언더웨이트이 조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조금 주식을 그러네요. 샀다는 얘기죠. 이제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얼만큼 보느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그러한 그 전망은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세계 경기 침체가 향후 1년 동안 있을 것이라는 그 응답자의 비중은 오히려 6월 달에 아까 7월 달에 47%였다가 8월 초에 지금 58%.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컨센서스가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가 얼만큼 센 경기 침체냐, 좀 완만한 마일드한 것인가 이제 그것의 차이는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인 리스크 온 모드로 가니까 아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질문을 새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벤트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측 못한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얘기한 게 중국과 글로벌한 부동산 그 시장 리스크.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산업이 중국 전체 규모의 3분의 1쯤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워낙 많고 항상 이렇게 부실화가 될 때는 숨겨진 또 부실 채무가 항상 이제 부동산 시장은 항상 있었죠.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점이 독보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예. 예. 지금 뭐 저번에 이제 김경환 위원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좀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부동산 이렇게 또 말씀을 잠깐 해주셨거든요. 부동산 시간이 걸려서 해결이 되면 다행이고. 그러게요. 네, 그게 안 될까봐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왜냐면 중국은 부동산이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을 겪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나오면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중국이 최근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실질 기준으로 6, 7% 성장을 하고 네. 물가가 3, 4%면 명목 기준으로 10%씩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빚의 규모가 이런데 경제가 명목 기준으로 1, 20%씩 계속 성장을 하면 상대적인 빚의 규모가 줄어들죠. 상대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성장은 못하고 부실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면 그 리스크는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초고속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카페트 그렇죠, 밑에 그렇죠. 덮을 수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그게 뭐 도화선이 돼서 터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예. 이제 투자가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그런 잠재 요소. 분명히 문제는 예. 있다. 예. 근데 이게 바로 터지진 않을 예. 수 있고 예. 뭐 11월까지는 안 터질 것 같은데 그죠? 3년인 결정할 때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 다음 그림은 이제 그 뮤추얼 펀드들이 보통 이제 현금을 극히 적게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여기 미국의 펀드 매니저도 한 4%를 갖고 간다. 보통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제 퍼센티가 높긴 한데 네. 2달 전만 해도 가장 베어리시 할 때는 현금 비중이 6.1%까지 갔었는데 8월 초 기준으로 하면 요것이 조금 내려가서 5.7%. 5.7%.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조금씩 투입을 해서 네. 그 시장 그 반등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제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 다음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crowded trade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금 가장 어느 쪽에 쏠려 있느냐, 돈이 어디에 이제 쏠려 있느냐. 그래서 long US 달러,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보면 그래도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인 것 같고 옌 달러도 140 갔다가 지금 134로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러한 그 long 그 US 달러의 믿음은 있는 것 같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저희 이제 사업개미 분들이 좀 관심 있을 것은 요 이제 빨간 박스를 제가 쳤는데 커머디티 그 석유 회사들 그러니까 뭐 쉐브론이나 엑선모빌 그다음에 뭐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뭐 억시덴탈 이런 종목들이죠. 아니면 그냥 원유를 직접 커머디티를 사는 거 이런 것이 7월 달만 해도 아주 오버웨이트 됐던 게 한 달 사이에 줄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갔냐 보면 팽 종목이 거의 비었는데 네. 그만큼 안 들고 있다가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최근에 많이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가총액이 큰데 이게 올라가니까 너무 적게 들고 있으면 네. 뮤추얼 펀드가 겁나니까 이제 추격 매수를 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좀 캐시도 좀 늘었네요. 또 이제 현금. 예, 현금 부여도 좀 는 것 같고. 빵 근데 주식. 이게 예. 질문 문항이 많아서 네. 사람들이 대답하다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금을 줄였다고 그러는데 여기 현금이 는 게 통계의 오류는 아니지만 대답하다가 졸면서 예.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MBTI도 하다 보면 바뀌어요 계속. 질문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똑같은 질문인데, 똑같은 그죠?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예. 점심 먹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대 이제 걱정이 또 있다고요. 여기 서베이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우리 이제 주제로 넘어가는데 예. 그 생각보다 이제 우리는 조금 여기 뭐 방송에서 6월부터 뭔가 하반기부터 조금 주식을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랠리가 큽니다. 속도도 빠르고 저도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걱정도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쓰면서 이제 서베이를 했고 몇 가지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과도하게 오르고 그런 종목을 내가 들고 있다면 이번에 조금 정리를 해서 좋은 종목으로 포트를 뭐 교체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네. 월스트리트 저널 서베이를 보면 뭐를 가장 지금 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냐 하면 가장 절대적으로 대답 빈도가 많았던 게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친 거는 동의를 하지만 네. 워낙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 고착화가 돼서 적당히 금리를 그 올려서는 웬만큼 올려서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유튜브 찍으면서 NH의 그 신한종 센터장하고 이제 게스트를 모셨는데 그분도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번에 센 아주 질긴 그런 인플레이션이어서 웬만큼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한 3% 초반대면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끝낸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 갖고 인플레가 시장이 원하고 결국 그 연준이 목표하는 건 2% 인플레이션 거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 네. 이제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가들이 똑똑하게 이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려 사항은 이것과 맞물려 있는데 그러한 그 약간 매크로 정책의 그
실패 내지 실수가 되면 그 경기 침체가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후 관계가 이제 서로 맞물려 있는 이제 이런 것인데 예. 매크로 리스크는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이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예. 어디 가나 경기 침체 또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상 저희가 또 이제 너무 궁금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밈 주식이 네네. 정말 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막 관심이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지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예. 근데 국내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밈 주식을 뭐 미국 투자가는 당연히 그걸 끌어올렸고 우리 투자가들도 많이 동참을 했지만 이번에는 국내에서는 많이 참여를 좀 덜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6월 중순 저점 대비 S&P 500이 한 뭐 16, 7% 반등한 거. 그다음에 네. 이제 AMC 같은 데는 한 10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AMC 극장을 갔는데 역시 AMC는 실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극장이지 뭐 예. 별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크 같은 데가 이제 덩달아서 최근에 이제 리스크 온 모드로 주가가 오르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가 밈 주식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AMC가 많이 지난 한 달 동안 오른 것이고 이제 Bed Bath and Beyond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 목욕탕에서 쓰는 비누 그다음에 샴푸 그다음에 타월 뭐 이런 거 주로 파는 데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런 전에도 가봤고 이번에도 갔어요. 근데 네. 여기가 전략이 잘못돼서 자기네 PB 그 물건들 많이 갖다 놔서 거의 뭐 물건을 못 팔아서 경영진이 상당히 뭐 교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가총액이 1조 원까지 빠졌습니다. AMC는 한 10몇 조 원쯤 되죠. 근데 너무 가벼우니까 주가가 끌어올리는 세력이 많은 것 같고 공매도 퍼센티지를 보니까 유동 물량 대비 한 40%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투기화 비슷하게 되는 거여서 이런 것에는 우리가 눈길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지가 않으니까. 예. 남의 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8월 달에 그 미국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순매수 그 상위 종목을 이제 랭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이 미국도 개인들이 순매수 1위는 테슬라, 2등은 이제 그 S&P 500 ETF 스파이더. 이제 블랙록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AMD, 애플, 그다음에 QQQ, 네. 엔비디아. 근데 이제 그 다음이 국내에서도 좋아하시는 역세배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역세배 그 프로쉐어스 울트라 쇼트 QQQ. 그다음에 그 밑에가 아마존이고 그 밑에가 이제 3배로 레버리지 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게 그 미국 기업들, IT 기업, 특히 나스닥 기업은 그 비즈니스가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를 져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또 3배 레버리지를 진다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레버리지를 하는 것은 아주 단타 트레이딩을 노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업 이익을 따라가서 올라가거든요. 우상향을 맞아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역주행을 하겠다는 것은 실제 미국에서 가장 정교한 경험 많은 헤지펀드들도 이렇게 그 시장 전체를 이렇게 그 레버리지를 해서 그 ETF를 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개별 종목 고평가된 것을 그 공매도. 폭탄 투하하듯이 공매도를 하지 네. 시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제 위험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되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 투자 습관은 좋지는 않다. 예.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저희 부사장님, 장우석 부사장님도 늘 말씀해 주시고 네. 또 이나훈 교수님께서 너무 조용조용하게 잘 말씀해 주시니까 맞아요. 더 이게 와닿습니다. 그게. 레버리지도 위험하지만 예. 역방향 레버리지. 역방향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곱하기 2배에서 곧버스라고 있는데 그렇죠. 버스 잘 타셔야 됩니다. 예, 그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너무 저희 소로스부터 해서 밈 주식까지 네. 다양하게 저희 또 시장 상황을 알려주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나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벌써 시간이 또 10시 2분이 됐습니다. 네. 예, 저희 또 시장 개장 같이 보실 장우석 부사장님 같이 모시도록 하겠고요. 저희 광고 잠깐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